자, 스마트 스토어에 회원 가입하기서부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회원 가입을 못하신 분은 이 부분을 같이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가입을 하시면 쉽게 가입을 하실 겁니다. 절차는 어디까지가 회원 가입에 대해 나와 있냐면 106페이지까지가 가입에 대한 절차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친 게 바로 이 회원 가입이라는 절차들을 거친 거고, 스마트 스토어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시면 보이는 화면이 지금 107페이지에 있는 관리자 화면인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띄워놓은 화면인 거죠. 이 화면은 대시보드라고 해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보거나 배송 준비되고 있는 것을, 클레임이나 정산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창을 대시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는 스토어의 매출 통계가 뜰 거고요. 여기는 이제 답변이 있다면 아직 내가 답변하지 않은 답변을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공지사항과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하는 팁들이 나와 있죠. 판매가 지연되고 있는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나와 있기도 하고, 상품이 지금 몇 개가 올려져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주로 올렸던 거는 뭐 포도비누 같이 그런 상품들을 올렸고, 테스트로 그냥 올렸었기 때문에 포도비누 하나당 몇백만 원을 이렇게 올렸으니 판매가 안 됐겠죠. 자, 네, 일부러 그냥 테스트로 올리는 것들이라 그렇게 제작해서 올렸었고요. 이건 스토어 유입인데 유입수가 몇 건이 들어왔고 스토어 찜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게 창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넘겨서요. 페이지는 109페이지를 같이 봐주세요. 챕터 11에 해당하는 스마트 스토어 전시관리 설정하기를 볼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보면은 로고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원래 처음 만들었을 땐 여기는 사람 그림이 그냥 그려져 있어요. 이 부분을 눌렀을 때는 내 몰을 열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꾸며놓은 몰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냥 몰 이름이 여기 덩그러니 적혀 있고 여기는 상품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 밑에 보시면 수취인명이랑 상품관리 등의 어떤 메뉴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볼 거는 스토어 전시관리에 있는 스토어 관리부터 볼 거예요. 이 밑에 쭉 내려서 보면은 스토어 전시관리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화면 조금만 확대해서 보이게 해놔 볼게요. 자, 여기 스토어 전시관리 찾으셨어요? 그러면 클릭. 그럼 이 밑에 스토어 관리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스토어를 관리할 수 있는 창이 나와요. 여기서는 스토어 관리랑 API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스토어 명은 한 번에 한해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토어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취지랑 다르게 스토어를 내가 운영하게 됐다면 그때 스토어명 변경을 해서 한 번만 바꿀 수가 있더라 라는 내용이고요. 스토어 대표 이미지는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어서 만들게 되는데요. 최소는 160에 160 이상이 되는 가로 세로 1대1 이미지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따가 만들어서 직접 넣어 볼게요. 네이버 이 스마트 스토어 대표 이미지 신규 수정 등록은 담당 부서의 검수가 완료돼야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으로는 1, 2일 정도 소요가 돼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어 소개는 여기서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은 광진구 제1의 IT 전문 업체라고 했지만 뭐 최대의 뭐랄까요? 뭐 최대의 상품으로 뭐 최선의 뭐걸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을 바꿔서 넣겠다.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토어 URL은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는 도메인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요. smartstore.naver.com 뒤에 보면은 내가 붙였던 아이디가 들어가 있죠. 네, 내가 아까 뭘 주소로 적었던 게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의 도메인은 기본적으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내가 만약에 개인 도메인을 만들어서 달겠다. 그럴 땐 이제 개인 도메인을 만들어서 달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호스팅 업체에 먼저 호스팅 설정을 해서 호스팅 그 도메인 이름을 사게 되는 거고, 그 도메인 이름을 산 것을 여기다가 달아서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도메인을 사게 된다면은 보통은 이게 경우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디서 사냐면요. 카페
카페24에서도 도메인을 팔고 있고 되게 다양한 곳에서 도메인을 팔고 있어요. 여기 도메인이란 데 가서 여기서 이제 도메인 신청을 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일이라는 이름으로 도메인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도메인에 1년에 얼마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돈을 일일이 1년마다 지불을 하면서 쓰시는 게 도메인인 거거든요. 근데 굳이 카페24를 카페24란다.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면서 도메인까지 사가지고 등록할 필요는 없고요. 거의 그냥 이 도메인 그대로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해외 전화번호도 있으면 넣어놓으면 되고요. 여기 다 세팅하고 나선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혹시 이 책의 예제 다운 받으셨었나요? 아니면 일주일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제가 안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여기 사이트에 가서 이 책의 출판사에 가서 이 예제 파일을 다운받는 것부터 한번 가볍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새 탭 하나만 위에 열어볼게요. 영진닷컴으로 들어가. 네네, 맞아요. 네이버에 가서 영진닷컴 쳐서 들어가 볼게요. 아마 저번 시간에 들어갔었을 것 같긴 한데 못 봤던 것 같아요. 안 들어갔으면은 뭐 어쨌든 설치는 해야 될 테니 제가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영진닷컴 들어가 볼게요. 요 책에 예제 파일들이 있거든요. 예제 파일은 영진닷컴 사이트에 하단에 보시면 브록 CD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셔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요. 여기 검색하는 데다가 이 책 이름이 쓱 하고 싹 배우는 블로그 앤 스마트 스토어잖아요. 그래서 검색에다가 쓱 이라고 적고 검색을 해주시면 쓱 시리즈들이 쫙 보여요. 여기서 지금 6964번이 지금 우리 책 그 브록 CD죠. 그럼 여기 옆에 브록 CD 다운로드를 누르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영진닷컴 사이트예요. 들어가서 어느 영진닷컴 사이트에 아래 보시면 왼쪽 하단에 브록 CD 다운로드 있어요. 여기다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쓱 하고 엔터 치면 바로 두 번째 보여요. 이거 브록 CD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받아 주세요. 그리고 CD 원점집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 얘를 이렇게 받을 수 있게 뜨죠. 그럼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USB 가지고 계신 분은 본인 USB를 꽂아서 거기다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가 USB가 없다, 안 가져왔다 하시면요. 그냥 저희 문서 폴더에다가 CD1이라고 해놓으면 못 알아볼 테니까 쓱싹 스마트 스토어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보기 쉽게 이름을 주시고 저장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장은 됐는데 얘가 zip 파일로 묶여 있으니까 얘를 파일 열기에서 눌러서 압축을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저는 문서 폴더에 여기 받았잖아요. 그럼 문서 폴더 안에 얘가 들어있으니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네, 향후에는 본인 USB를 준비해 주시는 걸 저는 좀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지금은 여기 있는 뭐 예제니까 언제든지 다운받으시면 되겠지만 집에서 하려고 하면 또 집에서 또 다운받아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본인 USB에 담아놓으면은 꽂아서 바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상품 같은 것들 여기 있는 것들만 올릴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도매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품을 가져다가 올리는 것도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도 그냥 우리가 아무 데다 받아 놓으면은 나중에 그 상품을 찾기도 힘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USB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거기다가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어쨌든 다운로드 받았고 그러면 어디 잘 받아졌나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파일 탐색기에 문서 폴더에 아까 제가 받은 대로라면 쓱싹 스마트 스토어라는 폴더가 생겨 있을 거고요. 요 안에
이 책의 예제들이 저장이 됐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여기에선 책의 예제에서대로라면은 여기 프로필용이라는 요 그림을 가지고 일단은 여기 뭐죠? 스토어 정보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따가는 그렇게 한번 가볍게 넣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당연히 뭘 상황에 맞게 여기 스토어 대표 이미지를 또 바꿀 거예요. 이거 바꾸는 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지만 보통 영업일 기준 1, 2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꾸고 나서 그 다음날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제 파일 다 받았는지 예제 파일 받은 것만 좀 열어놔 주시면은 제가 확인이 쉬울 것 같아요. 예제 파일 받은 거 화면을 좀 띄워 주시면 그 다음에 이 스마트 스토어 대표 이미지 바꾸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플러스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열게요. 그리고 내 사진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컴퓨터상에 아까 받으신 경로 있죠? 저는 문서에 아까 쓱싹 스마트 스토어로 받았으니까 이 경로를 들어갈게요. 여기 프로필용이라고 적혀있는 이 이미지는 가로 세로 1:1 정사각형 이미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뜨면서 검수 중이라고 뜰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은 요 부분으로 스토어 대표 이미지가 일단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확인을 누르면 확인이 됐어요. 자, 일단 요거는 어디냐면은 요 스토어 전시 관리에 스마트 스토어라는 메뉴를 눌러보세요. 근데 책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이게 스마트 스토어가 자꾸 변동이 되다 보니까 이 책이 그래도 최신 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려울 건 없어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얘가 모바일 버전, 얘가 PC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보기, PC로 보기. 그러니까 PC 상태에서 내 몰이 어떻게 생겼고 모바일 상태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필 올린 건 저장해놓고 이제 들어가요? 네, 저장하기 한번 누르시고 보시면 돼요. 자, 관리 메뉴에는 공통 메뉴와 컴포넌트 관리가 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 컴포넌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꾸밀 거고요. 오늘은 이 공통 메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한 후에 쉬는 시간 갖고 그 다음 미리 캠퍼스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공통 관리의 컬러 테마라고 보이시죠? 이 컬러 테마는 이 스토어의 색상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면 이렇게 스토어의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이죠?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색상을 일단 선택하시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색상을 선택한다기보다 우리 스토어 몰의 느낌과 비슷한 색깔을 고르시는 게 좋겠죠. 색상마다 어떤 성격이 좀 다른 거 아세요? 예를 들어 파란색은 약간 신뢰감을 주는 색깔이라 한다면 노란색 같은 경우는 밝고 예를 들어 약간 유화 쪽에 알맞은 색깔이 되겠죠. 까만 색깔은 약간 시크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약간 세련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색상마다의 주는 느낌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같은 게 좀 정열적인 느낌이 좀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색상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나중에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고른다고 들어가셔도 돼요. 네. 나중에는 그런 의미를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 지금 색상 일단 골라주세요. 저는 일단 제 요 색깔도 일단 파란색이라서 똑같이 그냥 파란색으로 골랐을 뿐이고 보통 저는 약간 신뢰감 쪽을 좀 생각해서 파란색을 좀 고르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색깔을 설정하는 걸 다른 색깔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게 된다면 약간은 내 스토어랑 좀 다른 느낌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 약간의 어떤 차이겠지만 이런 컬러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맞춰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PC GMB 위치라는 걸 맞출 건데요. 상단형과 좌측형이 있어요. 상단형이라는 건 이렇게 카테고리가 상단에 뜨는 형태를 말해요. 좌측형은 카테고리가 옆에 뜨는 거예요. 자, 마음에 드는 형태로 골라주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단형이 더 넓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몰들은 상단형을 더 많이 고르고 있고요.
옛날 몰들은 좌측형을 많이 쓰고 있는 경향은 있습니다. 근데 뭐 개인마다 그건 특성에 따라 고르실 테니까 마음에 드시는 걸 골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추천은 일단 상단형이요. 설정하셨다면 전체 적용하기 한 번만 누를게요. 그럼 저장 완료 뜨고 확인 누를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세팅을 했고 컴포넌트 관리를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들어오면 스토어 이름을 설정하는 란이 있어요.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형은 이렇게 그냥 글자가 적히지만 스토어를 내가 로고로 해서 만들어서 제작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작하려면 일단 그래도 내가 간단한 그래픽 편집 툴을 알아야 되겠죠? 이 카테고리 메뉴는 이 메뉴에 대한 내용일 테니까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건데 프로모션 이미지는 여기 있는 이 이미지예요. 이것도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올릴 수도 있겠지만 좀 올려놓으면 그럴싸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기획전을 바로 유입해서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이쁘게 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것 또한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픽 편집 툴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캔버스를 먼저 처음에 배울 거예요. 여기는 스토어셀러 정보, 방문자 수 나타내기 싫으면 가려라 이런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여기는 고객 혜택 배너, 이런 배너를 자유 배너나 뭐 자유 상품 이런 데 혜택 배너를 달 거냐 이런 관리 메뉴인 거고요. 그리고 푸터는 이 밑에 하위 정보. 여기에 스토어 로고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팅해서 넣는 거를 이제 세부적으로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픽 편집 툴을 아셔야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 조금 쉬었다가 미리 캔버스를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 할 거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새 탭 한 개만 열어서 미리 캔버스를 한번 찾아주실래요? 자, 네이버 검색창에 미리 캔버스라고 적어주세요. 여기는 이스터소프트사에서 만든 미리 캔버스라는 SNS나 뭐 이런 데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이미지 편집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에서도 이미지 편집 툴이 나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미리 캔버스로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툴이 나와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아니나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었나? 어쨌든 그거보다는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게 미리 캔버스라서 저는 이 미리 캔버스를 이용해서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자, 디자인 플랫폼 미리 캔버스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창이 나와요. 여기 5초 회원가입 눌러보세요. 그리고 네이버 계정으로 시작하기 누르세요. 그럼 네이버에 회원가입할 수 있게 창이 뜰 거예요. 아이디 비밀번호 넣게 뜰 건데 어차피 새 탭으로 열었기 때문에 네이버 계정이 연결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신청만 하시면은 이렇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로그인 유지 안함은 저희 공용 장소니까 로그인 유지 안함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로그인 유지해놓기를 해놓으면 다음번에 누군가가 미리 캔버스를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들어갔을 때 그분이 본인 건 줄 알고 여기다가 이제 컨텐츠를 제작해 버리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공용 컴퓨터니까 로그인 유지하기를 하지 마시고 로그인 유지 안함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이제 내 디자인에서 이렇게 뜬 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들어와서 디자인을 만든 것들이 뜬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기 아마 잠자고 있는 악어 한 마리가 있으면서 그림이 없다, 디자인이 없다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원래 그게 기본이고 저는 뭔가를 이제 그 전에 이 미리 캔버스로 만든 것들이 있다 보니 이렇게 뜬 거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위쪽에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디자인 만들기가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보실래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직접 입력이라든지 사이즈를 고를 수가 있게 나오는데 우리 밑에 좀 내려서 이번엔 그냥 로고 프로필 요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미리 캔버스가 좋은 점이요. 컨텐츠들마다 우리가 사이즈가 몇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주요 컨텐츠들의 사이즈들을 대략적으로 적어 놓았기 때문에 쉽게 열어서 작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자,
제가 이제 로고 프로필을 고르니까 500에 500 픽셀로 자동으로 맞춰졌는데요. 나중에 수정하려면 여기서 직접 입력해서 수정해도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옆에 보니까 템플릿에는 로고 프로필에 관련된 템플릿들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왕관을 쓴 것들은 무료가 아닌 것들이고요. 왕관 안 쓴 거 중에서 대략 이런 디자인 좀 괜찮은 것 같아 하는 게 있다면 눌러보세요. 이런 디자인 내 모래 쓰면 괜찮을 것 같아 하는 디자인이 있으면 눌러주세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눌렀고 여기 있는 디자인을 바꾸거나 여기 있는 글씨를 바꿔서 쓰시면 돼요. 만약에 이 디자인이 싫다 하면 얘를 선택해서 지우시면 되는 거고요. 지울 땐 딜리트. 나중에는 여기 요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주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 몰과 좀 성격이 좀 맞는다 싶은 디자인을 하나 골라서, 만약에 이런 디자인이면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올려서 사이즈 맞추면 되고요. 이 요소들 중에서는 색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럼 나는 끈 색깔도 이렇게 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여기 글씨도 따닥 하면은 글씨를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하늘몰이라고 적었는데 이렇게 해서 글씨를 위치를 맞춰주고 필요 없는 요소는 지워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면 아주 간단하게 로고를 바꿔서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제작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JPG나 GIF 또는 PNG 형태로 내가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런 이미지를 저장해서 이런 스마트 스토어 센터의 대표 이미지로 바꿔서 넣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우리가 간단하게 세팅해서 바꾸고 저장하는 것까지 일단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미리 캔버스가 이 기능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활용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지금은 이 미리 캔버스가 뭐다라는 거를 그냥 연습만 해보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세요. 아까 여기서 로고 프로필을 골랐죠? 예를 들어서 아까 로고 프로필을 골라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템플릿이 아마 로고 프로필로 맞춰져 있을 거고, 여기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그냥 눌러요. 그럼 여기 적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 글은 따닥 하면은 글을 쓸 수가 있고, 만약 필요 없다면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면 제거가 가능해요. 따닥 했을 때 여기 이렇게 글상자 같은 게 보이는데, 글씨는 여기 있는 요 긴 요 원형 모양이 이렇게 글상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맞추거나 위치를 맞출 수가 있고, 글씨를 다른 글씨로 바꾸려면 더블 클릭해서 블록 지정한 다음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제가 설명 다시 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연습용으로 이렇게 한번 디자인의 뭐 이름만 바꿔본다든지 가볍게 한번 설정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다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가볍게 만들면 돼요. 자, 글씨를 썼긴 썼는데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글씨를 선택하시면 옆에 이렇게 글씨체랑 나머지 세팅할 수 있는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글씨를 내가 원하는 글씨체를 골라주시면 이렇게 글씨체가 바뀝니다. 네. 일단 내가 바꾸고 싶은 글씨를 찍었을 때 그 글씨가 선택이 되면서 옆에 이렇게 메뉴가 바뀔 거예요. 여기서 글씨체를 마음에 드시는 글씨체를 고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글씨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글씨체 정말 예뻐 라고 생각한다면 옆에 별표를 눌러주시면 나중에 이 별표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글씨체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글씨 요거 글상자에 대해 조금만 더 소개하자면, 가장자리에 있는 이 동그란 표시는 크기 조절이에요.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는 거고, 요 안에 있는 여기 길쭉한 원은 글상자의 크기, 요 길이랄까요? 요걸 조절할 때, 너비 조절할 때.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얘가 선택되어 있을 때 여기 정렬 순서라는 부분에 있는 이건 아까 글씨체, 얘가 글씨 크기, 얘가 진하게, 얘가 기울임, 얘가 밑줄, 여기 얘는 뭐 취소선이나 첨자문자 같은 걸 넣는 란이고요. 만약에 내가 한일이라는 글씨만 진하게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한일만 블록 지정해서 진하게 한다든지 세팅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글상자 안에서의 정렬 방식. 그리고 여기 불투명도는 글씨의 불투명도. 흐리게 낼 수도 있고 진하게 낼 수도 있고. 그 다음 요거는 글자 색깔. 색깔은 여기 있는 팔레트 색깔을 고를 수도 있지만 여기 색상에 여기 홀로그램 색깔을 골라보시면 다양하게 색상을 지정할 수 있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고 또는 여기 스포이드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찍어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얘는 글자 배경색. 사실 얘는 잘 안 쓰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글자 조정 부분을 보면은 자간, 글자 간의 간격과 행간, 문단, 줄 간의 간격, 장평은 글자의 너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조절할 수가 있고 외곽선을 이용해서 글자의 테두리를 준다든지 글자의 테두리 색깔을 넣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시고 그림자를 조여서 이렇게 글자에 그림자가 들어가게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으로 글자를 예쁜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라데이션 색깔은 두 가지 색상 중에 고를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색깔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찍어서 선택도 가능하더라. 그라데이션의 방향도 조절할 수 있고 곡선을 넣어서 이렇게 글씨가 굴려지는 글씨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자, 대략적으로 꾸며두셨다라고 가정한다면 다운을 한번 받아볼게요. 자, 오른쪽 상단에 다운로드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서 받을 건데 일단 파일 형식은 JPG, PNG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JPG로 받겠다면 JPG를 선택하시고 빠른 다운로드를 하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내가 만약에 저장하고자 하는 공간이 있다면 거기다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미리 캠퍼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을 가볍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지금 이 정도 설명을 들어서는 내가 미리 캠퍼스를 자유자재로 다루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미리 캠퍼스를 다루시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칠 건데요. 다른 질문사항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오케이. 그럼